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나고 저녁이면 바람에 실려오는 꽃내음에 마음이 동하는 계절 5월입니다. 네, 5월은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다양한 기념일들로 가득한 달이기도 한데요. 특히 봄의 따뜻함과 또 초여름의 싱그러움이 공존하는 시기인 만큼 1년 중에 가장 많은 결혼식이 열리는 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갈수록 높아지는 결혼 평균 연령과 1인 가구의 증가는요, 입시와 취업 등 경쟁에 지친 나머지 연애와 결혼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처럼 느끼는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 오늘 청산뉴스에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결혼연구소의 조지희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 불안감을 갖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분들께 제가 경험한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관한 얘기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조지희 소장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결혼연구소 조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잠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정보회사에서 10년 정도 커플 매니저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여러분 머릿속에 딱 그 일 생각 드시죠? 좋은 사람 소개해서 결혼에 이르도록 옆에서 북치고 장구치는 마담뚜, 뚜쟁이가 바로 제가 하는 일인데요. 보통 한 달에 20명, 1년에 300명, 10년에 5,000명 정도 만나 뵙고 이러저러한 상담을 했습니다. 이분들께서 저만 보면 그렇게 하시는 얘기가 있으세요. 이 얘기를 주로 하시겠죠.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 우리 앞에 계신 예쁜 언니분 어때요? 친구가 소개팅 해줄게 라고 하면 그 분에 대해서 주로 뭘 물어보세요? 잘생겼니? 멋있니? 요새 여성분들이 외모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혼자 계신, 방심하고 계신 학생분 어떠세요? 주로 뭘 물어보시나요? 외모, 성격. 이쁘니? 고정불변 이쁘니 많이 물어보시죠. 근데 제 경험상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는 뭐다? 성격 좋은 사람 소개해 주세요.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만큼 참 애매한 것도 없어요. 성격 좋다. 그죠? 성격 좋은 게 뭐야? 그죠? 네, 우리가 원하는 오빠는 이 정도는 돼야 좋은 거죠. 예, 학력 좋고 직업 좋고 집안 좋고 키 크고 훈남이어야 성격이 좋은 거죠. 제가 소개 진행을 하다 보면 너무 공감이 되시나요? 네, 소개 진행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하고 독특한 주문 사항들이 계세요. 이제 어떤 남성분은 쇄골이 일자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골반 라인을 본다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발목이 가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손가락이 가늘고 하얗고 길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행간의 의미가 읽히더라는 거죠. 쇄골이 일자, 이거는 우리 TV나 이런 거 보면 쇄골미인 얘기하시죠. 어때요? 우리 배우나 막 드라마 뭐 이런 분들 보면 이목구비 또렷또렷하고 예쁜 전형적인 미인형, 우리 아나운서분 같은 전형적인 미인형을 사실은 선호하는 분들이시고, 그 다음에 골반 라인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거나 얼굴이냐 몸매냐라고 했을 때 몸매 쪽을 선호하시는, 마른 분 소개하면 이런 분들은 싫어하시죠. 약간 글래머러스한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들이고, 발목이 가늘다 이런 거는 약간 19금스러운 얘기지만 조금 약간 좀 섹시한 느낌이 있다 이런 거죠. 손가락이 가늘고 하얗고 뭐 이러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손가락만 하얗고 막 가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건 아니겠죠. 거기서 느껴지는 이미지가 어때요? 여리여리하고 막 청순 열매를 따먹은 것 같은 막 이런 언니들을 선호하시는 건데, 제가 이런 요청을 하시는 남자분께 드리는 얘기가, 우리가 집안일, 결혼하면 뭐다? 70%가 노가다다.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다 해주셨던
그죠? 밥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그 모든 일을 두 분이 다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여리여리한 분들은 태생적으로 에너지가 약해서 하기 쉽지 않다. 집에 오면 일단 쉬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일단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몸 튼튼 마음 튼튼 건강하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소개 진행을 했는데 열심히 결혼을 시켜보니 결혼을 시키는 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야근을 하고 있는데 한 여성분이 갑작스럽게 오신 거죠. 제가 그 몇 달 전에 결혼시킨 여성분이셨어요. 참고로 이 여성분이 서울 지역 임용고시를 패스하신 교사분이셨는데 딱 오셔서 처음에 하셨던 얘기가 자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공무원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공무원 그래 공무원. 근데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무원? 네, 이런 공무원이면 좋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집 근처 동사무소나 구청 가보셨나요? 이런 공무원 없어요. 이런 공무원 절대 없죠. TV에나 나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열심히 찾고 찾아가지고 정말 짝퉁 공유 같은 스타일이 계셔서 그분을 소개해드렸더니 여성분 진짜 겁나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남자분도 마음에 들어 하셔서 두 분이 6개월 목화 열애하시고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하셨는데 그러고 오신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오셔가지고 이제 저는 사실은 갑자기 오신다고 그래서 너무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줘서 고맙다는 인사로 오셨나 설레는 마음으로 저 상담실로 올라가면서 만약에 선물을 주면 2번 거절하고 받을까, 3번 거절하고 받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올라간 거죠. 근데 제 얼굴을 보자 이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저 매니저님 결혼이 이런 건지 몰랐어요. 딱 한마디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얘기해 보셔라 제가 물어봤겠죠. 하시는 얘기가 우리 언니들은 이런 로망이 있어요. 오빠랑 딱 결혼했어. 신혼여행을 떠나. 그러면 어때요? 오빠가 입국 수속, 출국 수속 딱딱 밟아주고 그다음에 딱 현지에 도착해서는 현지인들하고 살라살라살라 영어도 좀 잘해주고 구글맵 딱 켜서 여기 딱 여기야 와 막 이렇게 멋있게 리드하고 이런 거에 대한 꿈이 좀 있죠. 근데 이 오빠는 외모는 강남 스타일인데 너무나 하시는 게 컨츄리하다는 게 그 언니 표현인 거죠. 어딜 가도 팁 주는 걸로 막 싸우고 뭘 사도 너무 비싸네 마네 여기는 비싼데 맛이 없네 뭐 선물은 이거 왜 사네 서로 이런 걸로 한참 싸우다가 여러분 또 신혼여행 가서 우리 숙소에 딱 첫날 도착하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결혼 안 하셨으니. 저는 결혼한 지 15년 됐는데 저 때는 패백을 했어요. 패백 아시죠? 이제 어른들께 인사드리면 여비를 주세요. 뭐 이제 보태 써라 이러면서. 근데 첫날 밤에 그 돈 세는 재미가 되게 짭짤해요. 돈 세고 이제 머리에 실핀 빼고 뭐 이러는데 보통 첫날 밤에 뭐 하냐면 양가 댁에 전화를 드려요. 근데 그거 가지고 또 대판 싸우신 거죠. 네가 먼저 하네, 내가 먼저 하네. 이러고 대판 싸우다가 결국 마지막 날 각자 따로따로 집으로 오신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싸웠다 해도 좀 풀리잖아요. 그 다음날 풀리면 좀 오빠 너무 미안해 혹은 내가 그때 말 너무 심하게 해서 미안해 이러면서 사과를 하면 되는데 두 분이 각자 본가로 가신 거죠. 여자는 여자 쪽, 남자는 남자 쪽. 그러면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결혼을 준비할 때 특별한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좀 문제가 있기도 해요. 이 댁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제 맞벌이를 하니 친정 엄마께서 좀 친정 근처에 집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표현을 하셨는데 친정이 어디다? 잠실인 거죠. 잠실에 집 얻기가 여러분 수월치 않죠. 수월치 않습니다. 그래서 잠실에 집을 얻어서 이제 엄마는 애 나면 애도 봐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이러고 싶으셨는데 경제적으로 우리가 진반원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서울 변두리 어디 빌라를 얻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부터 엄마가 속상해 있던 찰나에 딸이 그러고 왔어. 그러니 엄마는 이제 억장이 무너지면서 야, 이 결혼 더 볼 거 없다. 그만둬라 라고 하신 거죠. 근데 요새 부모님들이 너 참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만둬라. 애 없을 때 그만둬라. 남자 쪽에서도 잘생긴 아들이 있고 공무원이야. 그죠? 그러면 더 좋은 사람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분이 딱 보니까 정말 헤어질 것 같아. 헤어질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상담을 하시길래 헤어지고 싶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가셔서 양가 부모님을 차단하시고 두 분이서 소통을 먼저 하셔라. 두 분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셔라. 우리가 밥 먹으러 메뉴 정하러 갈 때
둘이 가서 정하는 것과 여섯이 가서 정하는 거는 쉽지 않죠. 예. 어떤 사람 비빔밥 먹겠다, 설렁탕 먹겠다, 피자 먹겠다 난리 납니다. 그죠? 하물며 결혼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행히 집에 가서 남편은 또 시가 또 자기는 또 이렇게 친정 얘기해서 양가 부모님을 조금 이제 진정하시라 워워워 하고 두 분이서 잘 얘기하셔가지고 지금은 딸 하나 낳고 두 분이서 잘 살고 계세요. 근데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되게 감정의 엮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금방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된다는 거죠. 또 한 분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분은 피아노 강사신데 어머님께서 상담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의 아버지도 의사시고 오빠도 의사고 동생도 의사고 조카도 의사인데 본인은 뭐 못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사업가랑 결혼을 하셨다는 거죠. 딸이 하나 있는데 얘는 꼭 의사랑 결혼을 시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오케이 그러면서 계속 소개 진행을 했는데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고민하다가 한번 엄마만 봤으니까 이제 따님 좀 한번 이제 오셔라. 제가 뵙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다라고 해서 따님을 한번 이제 회사로 소환을 한 거죠. 그래서 오셔서 얘기를 나누는데 여성분께 이제 어떤 분을 원하냐 이렇게 말씀을 여쭤봤더니 자기는 의사를 원한대요. 그건 어머니께 들어서 알고 있다. 뭐 다른 거 없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페이닥터 이런 거 말고 대학병원에 있는 그런 의사들을 원한다는 거죠. 그것도 알겠다, 알고 있다. 또 뭐 없냐 제가 물어봤더니 한참을 이제 망설이시다가 하시는 얘기가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피부과나 안과나 정형외과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이상은 이분이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생각을 고민을 안 해보신 거죠. 왜냐? 엄마가 다 해주시니까 딱히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이제 여대를 나오셨는데 연합 동아리에서 대학교 다닐 때부터 잘 아는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 분이 이제 그 대학교 때 3학년 때부터 선을 보셨대요. 3학년 때부터 선을 봤는데 그때부터 이제 가방 모찌처럼 선 보는데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지금 제가 만났을 때가 29살 때였거든요. 5년간을 23살부터 28, 9살까지 5년간을 이 오빠가 왔다 갔다 해준 거죠.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요새는 자꾸 오빠 생각이 나고 뭐 이러는데 이게 무슨 감정일까요? 매니저님?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이게 좋아하는 감정인지도 잘 모르신다는 거죠. 이분이 23살부터 28살까지 한 5년, 6년간을 매주 한 번씩 단순 횟수로만 쳐도 300번가량을 선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나눠본 이분은 선을 보고 얘기를 놔도 감정을 교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가진 남자 앞에서 어때요? 면접을 보신 거죠. 잘 되실 리가 없겠죠. 또 한 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 여성분은 집안 형편상 대학을 못 가시고 열심히 일을 하셔서 40대 중반에 자기 소유의 화장품 샵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 대출을 끼긴 했지만 아파트도 갖고 계신 분이셔서 되게 열심히 사셨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 자기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뭐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내가 너무 헛살았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연애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쪽도 가입하시고 다른 데도 하시고 동호회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셨다는 거죠.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잘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시더라고요. 잠깐 보류하겠다라고 해서 1년 한 반 정도를 쉬셨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연락이 오신 거죠. 잠깐 얘기할 수 있겠냐라고 해서 얼굴 뵙고 상담을 했는데 이분 하시는 얘기가 매니저님 제가 1년 반 정도 전에 왔을 때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여러 군데 가입을 해서 소개 진행을 받았는데 다 안 됐고 동호회에서 이제 한 남자를 만났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상담을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자기는 서울 소재 중위권 대학이면 좋겠다라고 그 희망사항 하나만 있었던 거죠. 근데 동호회에서 만나신 분이 그 서울 그 신촌에 있는 명문 Y대를 나오셔서 사업을 하시는 남성분이셨는데 이분하고 서로 되게 좋아지셔가지고 거의 동거하다시피 해서 사셨는데 사업이 잘 되면은 좋았겠는데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여자분들은 뭐가 있어요? 모성 본능이 있어요. 그죠? 지갑에 10만 원도 넣어주고 20만 원도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남자친구분이 처음에는 너무 고마워하다가 점점 단위가 이제 거꾸로 바라더라는 거죠. 여러분 영화 부당거래 보시면 이런 명대사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남자분이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서 이분이
빌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남자분이 연락 두절이 되셨다는 거죠. 또 한 분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성분은 레지던트 3년 차 때 이제 방문을 하셨어요. 이분은 오시자마자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매니저님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돈만 많으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돈 좋아해요. 저도 그랬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남자들 어차피 결혼하면 뭐 다 바람 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허걱 이제 속으로 이랬겠죠. 그러면서 저는 뭐 그냥 구질구질하게 맞벌이 안 하고 그냥 남편 돈으로 편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남편 돈 번 걸로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우리 애기 나면 애기 다 해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알겠다. 그런 분들로 한번 찾아서 소개 드려보겠다 라고 해서 이제 매칭을 쭉 했죠. 몇 분 소개해 드리고 난 다음에 3-4번째 되던 분과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잠깐 소개를 보류하겠다라고 하셔서 그분과 이제 교제를 시작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한 6-7개월 후에 메일이 왔어요. 근데 메일을 어찌나 잘 쓰셨는지 정말 대서사시처럼 쫙 써서 이제 보내신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남자분하고 연애를 진짜 너무 막 드라마틱하게 하신 거죠. 이 남자분이 사업가신데 사업가는 어때요? 되게 저돌적이잖아요. 그죠? 낮이고 밤이고 병원에 와서 뭐 낮에도 막 재밌게 해주고 밤에도 어디 뭐 스카이라운지 같은 데 가서 막 이런 환상적인 데 보여주면서 이렇게 막 정신없이 휘몰아치듯 연애를 했는데 너무 좋았는데 이제 막 너무 좋아질랑 말락할 그 사이에 남자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내가 혹시 한 2-3일 정도 연락이 안 될 수 있는데 괜찮겠냐. 그게 괜찮다고 한다면 우리 계속 사귀자. 라고 마치 무슨 관문처럼 그렇게 연애 관문처럼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자분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는 결혼해서 다 바람핀다고 생각을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뭐 이틀 연락이 안 되는 거 정도야 뭐 어떻겠어 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뭐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서 오케이 상관없다. 그러면서 계속 또 이제 연애를 하셨는데 어느 순간 보니 정말 이 남자분이 연락이 안 되더라는 거죠. 궁금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연애해 보셨죠? 가장 많이 싸우는 문제가 뭐예요? 연락 문제. 이놈이 도대체 연락을 안 해. 얼마나 열받아요. 그죠? 하라는 때 안 해. 나 꾹 참고 있는데. 그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안 와. 그러다 또 한 3-4일 지나면 또 연락이 오고. 그래서 이분이 조금 처음에 기다렸다가 나중에는 급기야 이제 막 SNS 찾아보고 막 스토킹도 하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뭐 하는 건지. 근데 이분이 얘기를 들어보니 연애가 처음이신 거예요. 자기가 처음 만나봤다는 거죠. 자기는 되게 이과형 스타일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도 친구들 보면은 아이돌 누구 좋다고 막 쫓아다니고 선생님 누구 좋다고 막 쫓아다니고 이러잖아요. 우리 여고생들 보면. 근데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아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야지 왜 그러고들 있어? 이렇게 감정을 질질 흘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대학 가서 어때요? 인턴 레지던트 끝나고 달려가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조금 여유가 생길 때 동기들 이제 결혼하고 하니 한 4년차 정도는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하니 나도 이제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뭔가 이제 결혼정보 회사라고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뭔가 나름의 어떤 결혼의 아웃소싱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오신 거죠. 근데 예상치도 못하게 사랑에 빠진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사랑을 어떻게 하고 결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자기는 지금 너무나 머릿속이 백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을 할 때 자기 자신의 재발견이 되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던가라는 생각을 하는 처음이 사랑을 하는 상황인 거고 두 번째가 어때요? 결혼하고 애 낳으면 또 자기 자신의 포악성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사랑을 하면서 이분이 나에게 이런 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은 거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모른다는 거죠. 내가 바람펴도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남자친구가 바람핀지 안 핀지도 몰라. 그죠?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뭐 이틀, 3일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 하나가 이분을 그렇게 피말리게 했다는 거죠. 제가 몇 분의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소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걸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준비함에 있어 혹은 연애를 함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우리 이런 얘기 요새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죠? 나는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반드시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을 꼭 한번 던져보셔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과 잘 맞는지, 그죠? 나는 정서적이나 경제적으로 독립적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가장 좋기로는 여러분이 앞으로 살고 싶은 삶에 대한 그림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아마 20대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내가 30대, 40대에 어떤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림이 있다고 한다면 잠안 오는 어느 날 밤 종이 한 장 딱 꺼내놓고 맥주 한 캔 딱 따시고 드시면서 내가 살고 싶은 삶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로 적어보시면 좋다는 거죠. 영역별로 카테고리별로 나누셔서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 또 직장에서의 모습, 개인적인 사생활에서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시고, 혹은 그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다라고 하시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시는 거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멘토, 롤모델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분들을 찾아서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서 약간 벤치마킹을 할 필요도 있어요.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죠. 이렇게 배우면서 내가 살고 싶은 삶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자기의 연애 패턴에 대해서 조금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 20대 중반, 초반에서 30대는 안 되실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면 보통 연애 뭐 한두 번, 3번 정도 하시나요? 뭐 되어서 7번은 아니시죠. 보통 한두 번, 3번 정도 하실 텐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종이를 꺼내 놓으시고 그 종이에다가 내가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 내가 그동안 만났던 여자들의 이름을 딱 적어 놓으시고 이 사람들과 만났던 패턴을 한번 적어 보시는 거죠. 자, 이런 질문을 보시고 첫 번째 내가 만약에 홍길동을 만났다. 그죠? 그 다음에 누가 백두산을 만났다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첫 만남은 어떻게 만났냐? 그 사람이 왜 좋아졌냐? 그리고 데이트할 때 주로 뭐 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목을 쭉 적어보시면은 그 당시에는 잘 몰랐던 것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연애를 되짚어 보면은 아, 나에게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상담을 얼마 전에 요청을 하셔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의 고민은 뭐였냐면 소장님 제 연애가 조금 너무 창피한데 맨날 제일 불행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만날 때 항상 남자들이 아까 그분처럼 돈을 꺾어서 안 갚는다던가 아니면 심지어 때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한 2-3번이 있는 거예요. 남들에겐 한 번도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근데 이분이 되게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직업을 갖고 계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리어 우먼이신 거거든요. 근데 그분의 연애사를 쭉 들어보니까 주로 우리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어떻게 만나요? 소개팅을 해서 만나거나, 그죠? 아니면 무슨 뭐 동아리나 동호회나 뭐 이렇게 해서 만나거나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경로를 갔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주로 만남의 루트가 클럽에서 만난다거나 이제 호프집에서 친구들과 술 마시다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테이블 합석을 해서 만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만나는데 이분이 또 결정적으로 뭐가 있냐면 알코올이 들어가면 약간 또 스킨십하는 버릇이 있는 거죠, 여자분이. 약간 알딸딸한 상태에서 스킨십을 하고 뭐 이러면 남자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좀 진도가 나가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만난 분들과의 연애가 그다지 건강하지 않게 되더라라는 거죠.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소장님 저는 연애를 할 때 남자들이 자꾸 연락 두절이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갑자기 잘 만나고 있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연락이 자꾸 두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발랄해요. 밝고 발랄하고 애교 많고 막 이런 스타일이신데 화가 나면 어때요? 우리 화가 날 때 보통 2, 4, 6, 8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2에서 갑자기 8, 9,
뭐 얘기를 하다가 야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가니까 남자분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막 밝고 발랄하고 막 이런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과 연애를 하냐면 약간 우리 공대생 분들 계시죠. 약간 공돌이 느낌이 나라고 하는 그런 분들과 만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또 그런 남자분들이 이렇게 좀 밝고 상냥하고 이런 분들께 호감을 많이 또 느끼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남자분들은 이렇게 속으로 켜켜이 쌓아두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걸 막 하나 둘씩 쌓아두는 거예요. 화를 낼 때마다. 그러다 이제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점수에 딱 다다랐어. 그러면 어느 순간 딱 연락을 뚝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나신 분들을 한번 되짚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의 연애 지도를 그려보시고 내가 이러이러한 패턴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혼은 여러분, 그죠? 감상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결혼을 생각을 할 때 막연하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되게 꿈을 꿉니다. 그래서 막연한 준비를 하죠. 스드메를 준비하고 식장을 예약하고 막연한 준비를 하지만 결혼이란 사실은 생활인 거고 일상인 것이죠. 그래서 일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두 가지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덧붙여 플러스 연애에 대해서 우리가 연애 지도를 그려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그렇다면 행복한 연애는 어떤 것이며 행복한 연애를 위해서 우리가 또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